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다로리 글자 안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선생님들은 그 많이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목 아래 부분의 신체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게 간이나 갈비 다 이런 것들이 그죠? 다롤이 들어가죠. 이때는 이제 고기 육에서 왔기 때문에 육다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기 모양을 좀 잘라버리고 넓으니까 이건 편 거죠. 쓰려니까 좁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육다롤이라 부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쭉 쓰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간은 이게 방패간 막을 간이지 않습니까? 이 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체에 어떤 독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해독하여서 우리를 병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죠. 이 위라는 것은 논밭을 갈아엎듯이 음식을 갈아엎어 소화시키는 것이 위가 되겠습니다. 이 폐라는 것은 잘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쫙 밑으로 늘어져 있는 것이 폐가 되겠죠. 그런데 이 허파폐차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이 허파폐차 우측을 보면은 글자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근데 이 모양은 그죠? 잘못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획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4획이고 이건 5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건건은 사람이 천을 두르고 있는 모양인데 하나의 큰 천으로 만든 것이 치마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걸로 쓰셔야 돼. 허파펜은. 이것을 잘못 쓰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저자시라 그러는데 이 저작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넓은 길이 있으면 양쪽에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고 파는 넓은 길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 부분 두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이라든가 어떤 옷감을 많이 높게 쌓아놓고 파는 큰 길을 말하는데 이 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머리 부분도 수건건 합해가지고 이게 저자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천으로 두른 것이 치마불이고, 그래서 이 폰트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을 하시거나 서예를 하신 분들이 멋을 낸다고 우측을 이렇게 탁 쓰면요, 허파피잘 쓰면요, 어때요? 이거는 이제 한자로만 쓸 때는 되지만은 이렇게 요자를 쓸 때는 반드시 이걸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분이 인사이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4획입니다. 얘는 5획이고, 그래서 이제 폰트의 이해 부족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글자들로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폰트가. 그래서 이것은 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갈비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견디로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12개씩, 그죠? 12쌍이 있죠. 늑골, 늑막염. 이 콩팥이라는 게 뭐예요? 콩팥이라는 것이 일단 생긴 모양이요. 신하라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쓰는데 신하가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요것은 손인데 신하가 손을 갖다가 어때요? 양쪽 도포에 넣거나 아니면 두 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죠.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있으면은 왕 양쪽에 어쩌면 쫙 늘어서 있는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체 중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그렇죠? 기관을 콩팥이라 그러죠. 좀 더 볼까요? 제가 이제 콩팥의 뜻을 콩같이 생겨서 콩이라 그러면서 색깔이 약간 붉은수면서 콩팥이라고 이름 지으며 모양이 신하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면서 이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쓰면 칠획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폰트가 문제가 있어요. 이 글자가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이렇게 알고 쓰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글자들이 사실은 폰트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작게 신체를 베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상자는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모양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 상자죠.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가 상입니다. 상형 문자. 근데 사람이 만든 거 있죠. 어떤 모양을. 그 흉상이나 동상, 영상. 그렇기 때문에 초상도 베낀 거기 때문에 이 형상 상자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초가 발음이 어때요? 이 소에서 난 건데 이 소가 들어가는 글자는 조나 초로 발음이 많이 돼요. 즉 시옷과 치읓이 그 사실은 발음이 비슷하게 납니다. 모양도 그렇고요. 입모양도.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조나 초로 발음되고 이게 이제 단일주 또는 단일주예요. 그래서 나라 중에서 다닐 때 자기 몸을 작게 겸손하게 예의스럽게 다니는 나라가 조나라다 이 말이죠. 원래 나라 이름 조라고 해야 됩니다. 그 나무 끝 초자인데 나무의 그 가장 끝부분을 그 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초 신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초.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가서 그죠? 끄트머리까지 다 양분을 공급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심장에서 피를 뿜어줘 가지고 그렇죠? 공급해줘야지 다 살겠죠. 근데 이제 심장이 좀 힘이 약하면 어때요? 여기서 좀 근육이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육이. 그래서 이 솜털처럼 가는 모세혈관까지 피가 가서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그쵸? 다 살겠죠.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식사나 운동을 통해서 혈행을 개선시키는데 이 근육이나 인대, 건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피가 잘 공급돼야 돼요. 근육은 잘 아시겠고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질긴 것이죠. 이 건은 물론 아킬레스 건 할 때 이 건을 쓰지만은 그 뼈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게 건인데 특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은 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그냥 끝까지 그냥 씹히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그 건이에요, 건. 아주 질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혈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떤 이제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을 이제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경제용어로는 뭐 기업 개선 작업 또는 구조 조정이라 그러죠. 아니 뭐 일터에서는 쫓겨나는 것이죠. 밀려나는 것이죠. 잘못되면은. 근데 이것을 또 지금은 이제 어떤 몸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군살이나 지방을 털어 아웃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운동 또는 운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65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근육을 갖다가 쫙쫙 펼쳐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죠. 항상 근육이 움츠러들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그 웨이트, 무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량 운동을 해주면 근육도 튼튼해지지만은 특히 골밀도가 높아져서 골다공증 예방이나 또 골 안에서 많은 그 백혈구 뭐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호르몬 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으실 때 어느 구간에서는 좀 힘을 줘서 스피드 있게 걸으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몸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런닝을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뭐 튼튼해지겠지만은 우리가 그 위나 장이 밑으로 이제 늘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위가 밑으로 늘어지는 것을 위하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소화불량, 위염이 잘 발생하겠죠. 근데 달리면 말입니다. 그것이 위로 쫙 달라붙어요. 애를 업고 가면 애가 축 늘어지는데 살짝 달려주면 애가 어때요? 몸에 쫙 달라붙으면서 위로 탁 달라붙습니다. 몸 위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리면은 이 오장육부가 신체 위쪽으로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런닝을 가능하시면 권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혈행을 개선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나무가 쭉 탄력 있게 뻗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체 중에서 힘을 쓰는 그렇죠.
쭉 뻗어 있는 것이 근육이 되겠고, 신체 중에서 세울 건자,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힘줄건, 아킬레스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는 어려워 보이죠? 무릎술은. 무릎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잘 만났다. 어려운 자가 나옴으로써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자를 피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어려운 자일수록 쪼개보면 쉬워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뭐 이제 갈라지거나 아니면 생태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물숫자, 어떤 수액이 흐르거나 진액이 흐르죠. 그래서 온나무 진액은 옷진, 뭐 소나무는 송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옷진은 처음에는 회색인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약간 거무스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삼수를 찍어갖고 이게 7할 7자가 되잖아요. 7할 7. 칠기.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칠판, 칠흑 같은 어둠할 때 쓰는 자죠. 그래서 이 무릎이라는 것도 애가 태어날 때는 어때요? 무릎이 뽀사시하고 깨끗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가 주름이 지고 거기에 이제 때가 끼고 그래서 좀 거무스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 중에서 이 옷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거무스름해지는 부분이 무릎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릎 슬자가 보면은 그 우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술은 이제 약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줄기 모양이 약간 소 무릎같이 생겨서 우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방광이나 그렇죠. 또는 그 관절이 좋다 그러는데 참고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약초가 좋다는 것은 혈액이 이제 맑아지니까 좋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관절이라 그러는데 이 고자가 무슨 고냐면은 이 넓적다리 고자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이 이 골반뼈에 딱 껴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관절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엉덩방아 찌면 고관절이 나가요. 그러면 사실 옛날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금방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관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요게 그 사람이 그 어떤 나무떼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몽둥이 숫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 베어 죽이거나 나무를 콱 찍듯이 찍어 죽이거나 이 몽둥이로 쳐 죽이는 것을 살이라 그래요. 죽일 살. 그래서 이 슬은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해하게 되면 더 쉬운 자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 보았습니다. 자, 슬하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해서 써야 될 용어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조금 어렵게 살다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무릎이나 팔꿈치, 손에 그 때 같은 것도 많이 끼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슬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거나 높은 신분을 가진 분한테는 쓰기가 좀 적절치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기의 뜻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 이렇게 왼쪽이나 아래에 쓰이는데 뭐 이렇게 우측에 쓰는 경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고기를 썰어 모아놓은 것이죠. 어회가 되기도 하고 육회가 되기도 하겠죠. 이것은 석쇠에 지금 고기를 굽는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구운 고기자인데 이 썰은 고기나 구운 고기는 맛있어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려요. 그래서 좋은 일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인구의 회자된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과연 퀘스천 마크 이게 달일까요 아니면 고일까요? 여기 해놨으니까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랜 꽃자 오랜 세월 하면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기를 말려가지고 보관해서 먹는 것을 오랑캐 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쪼개면 안 되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오랜 세월 고여 있는 것이 호수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반드시 이것을 고기로 풀이를 해 주셔야지 맞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나 엄마가 잘못 설명하면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회자, 날 것, 로스트, 구운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운 고기 자 말고도 구울 적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적이라 그러잖아요. 산적. 이 산은
흩어질 산자예요. 이 고기를 그래 이 수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게끔 막 썰어 놓은 거예요. 이게 칠복자인데, 그죠? 예, 썬다 뜻이에요. 그래서 예,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이제 구운 음식이 되는데 요 모양이 산적 아니겠습니까? 산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또 이제 막 섞어 놓으면 잡산적이 되겠죠. 아무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하신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육달월의 변형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월이라는 것은 보통 우측을 떼고 쓰고 이 신체를 나타내는 이 육달월은 보통 다 붙여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폰트가 좀 그런 것이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그렇게 써야겠죠. 만약 이제 구분해 써주면 좀 더 좋을 텐데요. 예외가 있어요. 그 육달월은 다 밑에 좀 위쪽에 쓰는데 예외가 하나 딱 있는 게 이겁니다. 신체 중에서 어떻게 돼요? 그 머리 밑에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뇌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기, 그 신체 좀 이해가 되셨죠? 특히 이런 것들은 고기, 즉 육달월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쉽네요. 모양은 달의 모양인데 이런 뜻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공부해 보자는 것이죠. 밝을명은 설명하도 할 것 같아요. 뭐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은 것이고, 있을 류는 원래는 하나의 썰은 이렇게 먼저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썰은 하나의 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원래였는데 이게 이제 달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달월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달이 꼭 썰은 고기 같잖아요. 그래서 초중달 하나가 있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은 그 산의 나뭇가지 사이로 해가 바짝바짝 뜨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달이 물러가는 거겠죠. 그런 이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 물고기는 밤에는 물속 깊이 있다가 해가 뜨기 전에 올라와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이것을 한 어부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고기를 싹 잡죠.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뜨는 바다에 그 배가 떠 있는 모양을 보고 그림자가 또 이 자라고 설명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두 번째 뜻으로서 일한다 뜻이에요.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라는 게 뭐예요? 왕조가 뭐예요? 이 왕을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라는 말을 쓰지만 왕조라는 설명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한다 개념이에요. 조정이라는 것도 이 왕과 대신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일을 돌보는 것이 조정이 되겠죠. 그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칠 지자예요. 발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면 이렇게 이제 발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은 또 이제 그 배주자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발을 배 두 개를 딱 올려놓고 물을 가르고 앞으로 나간다가 앞전자인데, 예? 앞전자인데, 이것은 이렇게 변한 거겠죠. 요게 이제 그 배란 뜻인데, 이 폰트를 이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서예를 하신 분이 앞전자를 이렇게 쓰면은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룻배는 이제 물건들을 나르는 작은 배를 말하는데, 거룻배 앞이 뾰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발을 얹거나 조금 좀 이렇게 배를 튼튼하게 해서 하나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배가 물을 가르고 나가는 모양 아닙니까? 이 거룻배에는 아주 많이 쓰이는 자예요. 참고로 이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나를 숫자를 써보라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왜냐? 이 거룻배 이유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육지는 수레로, 그죠? 물은 거룻배로 나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이 글자를 배워갖고 아빠 내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나를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하면은 아빠도 어때요? 뜨끔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육지는 수레로 나르고 물은 거룻배로 나르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 아빠가 교사야. 근데 어때요? 뜨끔하겠죠. 그래서 이만큼 거룻배가 어렵다는 거죠. 알면은 그렇죠. 좋지만은 모르면 어쩌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가르치는 분들도.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도랑견이라든가 어떤 그 큰 도랑 괴짜 같은 것이
예, 폰트에 없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폰트에 어디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큰 사전에 나와 있어서 캡처해서 올려놔 보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변형이 온 것도 있지만은 이 폰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서예하신 분들은 인사이트 있는 그, 서예를 하시려면 좀 아셔야겠죠. 이렇게. 뭐 조개의 뜻이 있답니다. 아, 이 조개 같은 것도 어때요? 좀 동그스름 하지 않습니까? 동그스름. 그러면서 빗살이 있잖아요. 이 조개를 보고 그린 것인데, 이 조개를 갖다가 에, 장식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시지만 꼭 가시 아니라 모자 같은 데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끈이 있는데 조개로 장식을 해요. 장식을. 예쁘겠죠. 그러면 좀 이제 먹고 살만한 집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태어난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스승 모시겠죠. 항상 이웃하는 이런 두 장식처럼 같이 다닌다는 뜻이에요. 같이 항상 가까이. 또 이런 사람들이 전계에 진출해 갖고 이제 전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예,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당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붕당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그 약간 좀 그 생각이나 성향이 같은 그걸 코드라 그러잖아요. 그 코드 인사를 하죠. 보통 이제 학연, 뭐 지연, 혈연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예, 지금은. 예. 그럼 나라가 망하겠죠. 뭐 이렇게 코드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실력도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부를 쌓거나 그죠? 행세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조개 같은 것을 갖다 먹고 이게 버리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지겠죠. 내용도 없고 하니까. 이와 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붕이라는데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무로 만드는 것인데 약간 물건을 얹어두는 것이 실형이에요. 실형. 예,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만들고 위에 이제 가로줄을 만든 것인데 이거 실형인데 제가 그 물가에 보면은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해안이 코스트라인이 있고 해안가 가까이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낮죠, 이렇게.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실형이라 그래요. 실형. 그 대륙붕이라 그래요. 대륙붕. 그래서 실형은 뭡니까? 물건을 올려주기 위해서 받쳐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륙이 지금 물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좀 낮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슬로프 경사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유나 광물 깨면 채산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심한 200m 정도의 낮은 바다를 대륙붕이라는데 그때 그 붕이란 개념은 뭡니까? 이렇게 받쳐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대륙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대륙붕을 이해하기 좋겠죠. 학생들이 대륙붕의 뜻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글자로 해서 이해하면 깊이가 있겠죠. 자, 우물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여기를 볼까요? 뭔가 이게 그 땅 위에 뭔가 많이 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원래 그 주인주가 아니고 의자의 변형입니다. 풀이 무성히 나 있는 모양인데 밑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이걸 자른 모양이에요. 자, 이 봉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람이 넓게 다리를 벌이고 걷는 모양이에요. 걷다 보면은 무성히 걷다 보면 뭘가 만나겠죠. 만난다 뜻의 봉의 의미 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도 어때요? 산을 가다 보면은 사람이 많이 걷다 보면 여기저기 그 높은 곳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봉우리예요. 가장 높은 것이 봉우리가 되겠죠. 이 곤충도 저녁에 다시 다 만나는 곤충이 벌이 되겠고, 이 봉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쪽 산에서 봉화를 띄우면은 결국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로서 서로 의견을 만나게 하는 것을 그 봉화라 보면 되고, 이것은 간다는 뜻이죠. 다니다 보면은 위험에도 봉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상봉할 수도 있겠죠. 만날 봉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서 터진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이 꿰멜봉, 봉제사업, 봉합수술 이렇게 되죠. 그 갑골문에 글을 쓰다 보면은 그 귀갑, 그죠? 그 거북이의 배에다 글을 쓰고 또는 우골, 소뼈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각볼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골. 근데 동그랗게 새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각지게 만듭니다. 동그라미를. 그죠?
그래서 이 둥글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원래 동그란 걸 나타내는데 각지게해서 잘 보세요. 이 조그만 조개 같은 것도 동글동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둥글다는 뜻인데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멀 경자한테 그 멀리 있는 성곽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만 달랑 쓰면은 안 되니까는 요렇게 쓰고 요거 잘 보면은 이게 머리 부분 돛인데 가세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일단 넣어가지고 핫도 둥그니까 둥글다 해서 이 둥그런 자의 약자를 이걸로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둥글다가 들어가가지고 쓴 건데, 그럼 여기서 둥글다는 뭘 또 보고 만들었냐? 둥근 우물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둥근 우물에 물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성하게 뭔가 풀이 자라고 거기에 이끼도 많이 끼겠죠. 그래서 이제 푸른 이끼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만만한 게 월이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이 둥근 우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놔두면 사람 퐁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둥글게 이렇게 그죠? 거기에, 여기에 머리 부분 자를 넣은 것이 이 풀을 청자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물에 풀은 이렇게 많이 끼고 또 주위에 풀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요리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변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푸르다는 것은 맑다는 것이죠. 예, 그죠? 맑을청. 해가 떠가지고 하늘이 푸르다는 것은 맑게 개었다는 뜻이죠. 개청, 청명한 날씨. 말로써 푸를 청, 젊을 청. 젊은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청을 하죠. 그래서 신청하고 간청하고 또 이제 애인한테 청혼도 하겠죠. 청구서도 내밀면서.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때요? 그 푸른 깨끗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어때요? 마음의 깨끗함에서 일어나는 것이 뜻정자잖아요. 뜻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정이라는 건 뭡니까? 우정. 이게 친구가 손을 붙잡고 있는 모양인데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 중요시합니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정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의리라는 것도 뭐예요? 의리라는 것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의리를 쓰는 거죠. 술 먹고 놀고 그럴 때는 으쌰으쌰 의리 하고 그러지만은 어때요?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에 딱 했을 때는 의리고 나발이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의리의리 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정조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정조를. 제가 정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요걸 참고하시면 이해하리라 봅니다. 이 쌀밑자인데 쌀을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힘이 좋아지겠죠. 뭐 정력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정신도 말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성을 들여서 어떤 일을 정교하게 해서 정밀한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밀하게 안 쓰고 정공이라고 써요. 정공이라 해서 정밀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세이코라 그러잖아요. 뭐 시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루는 분도 어때요? 이 고기를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육점이라고 그러고 또 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잘 깎아내는 것을 정미한다 그러죠. 정미소. 이렇게 정은 여러 가지 예문이 있다는 거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둥글다 그랬잖아요. 일본의 N 보면은 요자를 쓰죠. 둥그러는 약자를 쓰는데 이걸 N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음이 이제 영어로 N이니까 Y에다가 이거 Y가 아니다 해서 두이를 넣어가지고 N을 표시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우리도 이제 세종대왕님이 거의 뭐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그러는데 뭐 이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실은 일본을 개화시킨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허접하게 살던 나라를 갖다가 서양 문명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제 도입시켜서 그죠? 많은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람입니다. 도입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서양을 먼저 가서 그죠? 만약에 이제 네덜란드어라든가 영어를 많이 공부해 갖고 미국에 가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연도 하고 책을 많이 씁니다. 책을 많이 써가지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1800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서양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해요. 득식을. 예. 벌써 1850년대만 하더라도 뭐 후쿠자와 유키치가 책을 쓰기 전이지만은 일본은 벌써 그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서양의 어떤 내용을 알게 돼서 사무라이 집안에는 그냥 세계 지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어떤 인쇄 출판을 통해서 지식의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어때요? 예, 부국 강병의 길로 가는 하여튼 그 초석이 되었죠. 예. 저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론 출판을 어때요? 유튜브를 통해서 1인 언론사, 1인 출판사, 1인 신문사를 통해서 굉장한 많은 지식을 공유를 함으로써 경쟁력 1위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볼 때 영상이 딱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자마자 사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도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론 출판 지식 공유 경쟁력 1위의 국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 강의를 마치고요. 앞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그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복습 신청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